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4%가 나왔고,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34.4%로 나타나며 양당 간의 격차가 무려 11%포인트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시스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친화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 수박들은 이런 조사 잘 안 보일 텐데요. 어쨌든 지역별로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을 것 같은 어민들이 많이 사는 부울경 지역만 쏙 빼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힘당을 크게 앞선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0.7%, 그리고 국민의힘이 36.2%로 나온 건데, 특히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을 넘어 서울에서까지도 양당의 격차는 무려 22.2%포인트를 기록하며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 52.8%, 국민의힘 30.6%, 인천 경기는 민주당 46.6%, 국민의힘 35.6%를 기록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거죠. 게다가 사실상 지지도가 5대5만 나와줘도 민주당이 다 쓸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강남 3구의 경우는 인구수가 많고 TK 지역과 같이 몰표가 나오는 지역이라 이곳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뭐 압도적인 상황이니 여기에서 5대5 동률만 나와준다고 해도 민주당에 아주 유리한 상황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민심이 이 정도라면 국힘당 지도부로선 아주 멘붕에 빠질 상황일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 여론조사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안을 부결해야 하느냐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 넣어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 노력한 부분들이 보여지는데도, 하지만 그런데도 한미일 정상회의 성적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53.2%, 반대로 잘했다는 응답은 38.8%를 기록했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외교 활동마저 이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는다면 이건 아주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또한 정당 지지도도 역시 민주당은 반등하고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결과로 나온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민심을 더 끌어올릴 카드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윤석열 일가와 국힘당을 멘붕시킬 국정조사감이 아주 많다는 거죠. 양평 하나 있고, 그다음 이동관 방송 장악 그치. 하나 있고, 그다음에 스카우트 잼버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송 지하철 사업소. 자, 이 네 개가 다 국정조사 감이에요. 개별로 터졌으면 다 했어야 돼. 그거 한꺼번에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네 개 한꺼번에 다 못해요. 그런데 특검할 게 하나 남아 있잖아, 우리 저 박대령 건. 네. 그러니까 이거 하고 네. 양평권 이거 특검 하나, 양평권 국정조사 하나, 이거를 일단은 마음속에 씹어넣고 국정조사 네 개 다 해야 된다고 몰아붙여야 된다고. 그렇지. 무슨 소리냐고, 이거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막 하다가 그러면은
알았어 3개만. 그래 알았어 2개만 해갖고 이거 한 개 따내낸다고. 한 개 따내는 거는 양평이 돼야 돼요. 왜 양평이 돼야 되냐면 양평은 증언자도 대기하고 있고 기록도 남아있어. 공무원들이 절대로 그걸 허술하게 하지 않아요. 위에서 오더 온다고 내가 죽을 길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디 복사본드 같은 게 있다고. 이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딴 거 없이 또 특히 이거는 휘발성이 아주 좋잖아. 김건희 또 장모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공격하기 좋기 때문에 국정조사 4개 어차피 다 못해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처음에는 4개 다 한다고 해야지. 그 다음에 양보하는 척하면서 1개를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이거고 아까 이 특검 박대령 거는 박대령부터 그 위기에 빠진 대대장들 2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지금 증언할 준비가 돼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3명이 증언할 준비가 돼 있어요. 네네. 이거는 특검하면 증거와 증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 일어나고 대통령실은 한마디도 안 했어. 맞다 아니다 한마디도 안 했잖아. 지들이 여기 엮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이 1특검 4국조만 정말 제대로만 처리해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가 있어 윤석열 일가에 아주 결정타를 날릴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그 이후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검찰 독재 정권 1년 3개월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정권이 내세운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범죄 카르텔, 가족과 국가 예산 1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나눠먹는 윤석열 검찰 카르텔의 상상 이상의 거짓말과 반헌법적 위법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이라는 슬로건의 윤석열 정부하에서 최소한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이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억울하게 사망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급직에 전가하고 고관 대작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로 4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어렵게 얻은 우리들의 아들 최수근 해병의 죽음에 대해 해병대 지휘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책임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통령 무책임제 홍리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는 부동실한 이유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자가 최초의 보이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라 자랑하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명예 대회장이 된 잼버리에서 전 세계 158개국 4만 3천 명의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가 형편없는 시설과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사고 나면 전 정부의 책임 전가와 압수수색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외교 정책으로 일본이 재무장하고 일본의 경제 성장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항의로 독도 수역의 해군 훈련이 취소되었습니다.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 핵오염수 해상 방류를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 안전하다고 홍보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을사늑역 이전과 같은 일본의 나라를 갖다 바치자고 선동하는 일진회 같은 우익단체들이 설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듬이가 없는 외눈박이 외교정책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이어 러시아 중국을 군사적 적대국으로 만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면서 미국의 자국산업 중심 정책에 우리나라 전략산업인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즉 BBC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리석은 대통령은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미국의 우리나라 알토란 같은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아메리칸 파이로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어도 산업화 자주국방, 노태우 정권은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북방 외교 등의 유능한 면이라도 있었습니다. 검찰 독재는 민주주의 파괴 부패는 물론이고 경제 외교 국방을 위기에 빠뜨리는 최악의 무능한 정권입니다. 할 줄 아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대한민국호를 맡겨놓은 꼴입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폭주를 막을 것은 국회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황에선 이해찬 전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가 말한 대로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으로 작동하는 건데 이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만큼 야당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제 있었던 사건 하나만 봐도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들고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막아서서 그냥 땅바닥에 놓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민주당 수박들, 특히 교회에 다닌다면서 허구한 날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김진표 장로가 국회의장석에 앉아서 사사건건 민주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어제 교회를 다닌다는 그 김진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노조법, 방송법 개정안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행태는 우리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가 좀 더 협의를 해보라면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병석하고 하는 짓이 아주 똑같죠. 아니 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은 왜 민주당에게만 협치를 요구하는 걸까요? 이건 유시민 작가의 사이다 발언이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거 입법하기 전에 국회의장이나 똑바로 뽑으라 그래. 지들이 국회의장 다 뽑아놓고 지들이 국회의장 선수 따지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신뢰하는 사람하고 국회의원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완전 달라. 국회의장 뽑는 거 보면 무슨 동호회 회장 뽑아? 당의 정체성이 있어야지 국회의장을 뽑을 때. 오랜만에 민주당 욕 좀 하자. 법 고친다고 국회법 고친다고 말하기 전에 그 있는 법 제대로 집행할 국회의장부터 뽑으라고. 국회의장 똑바로 뽑으라고. 어쨌든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이용해서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입도 꾹 닫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선전하는 장관인지 매일매일 국민들을 짜증나게 깐족대고만 있고, 정말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고작해야 5년짜리 임시직이 마치 종신 권력이라도 된 듯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민주당 수박들까지 나서 이재명 대표만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으니 정말 이러다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단 3년 만에 나라가 쫄딱 망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의 1번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과 힘써 함께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